지금 그 윤 총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아마도 어떤 수사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울산 한영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가져와서 확대해서 수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검찰총장이 결정을 하지만 수사에는 그렇게 관여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검사들이 알아서 하고, 예를 들어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확실하게 하느냐, 그건 결정하고, 그렇게 되면은 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총장은 지켜보는 건데, 사실 그동안 후배 검사들과 윤 총장의 관계가 임기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배 검사들의 비판적인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윤 총장도 전 정권 수사에서 현 정권에서 출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윤 총장이 현 정권에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수사를 하니까 후배 검사들이 이제는 조금 같이 따르고 검찰 전체가 이렇게 좀 하나로 뜻이 모아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을 수사한다는 건 굉장히 압박감이 심한 거고, 특히 청와대와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거는 큰 부담이 되겠죠. 이제 조국 전 장관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던 것은 그때 중도층들의 관심이 최대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판단을 하고 결국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현 정부의 공무원인 검찰총장이 왜 그래? 이렇게 또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도 이렇습니다. 요즘에 또 인물과 관련된 관심이 윤석열 총장 쪽에 힘이 안 실려요. 누구 쪽으로 옮겨가 버렸냐? 정세균 후보자, 추미애 후보자, 이쪽으로 더 관심이 가버리게 되거든요. 최근요?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 쪽에 결국 여론의 힘이 실리거나 아니면 비리를 발본세거나 하는 것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 여당이 사실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검찰은 외로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재수 부시장이 워싱턴에서 근무할 때 이제 같이 근무했던 특파원도 있고 다른 공무원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비싼 집에서 살았고, 본인이 귀국한 뒤에 가족들만 남았는데 여전히 비싼 집을 유지했다고 하고, 아까 우리 하중근 국장이 얘기한 대로 또 벤츠 2대도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민주당 진영에서는 굉장히 몇 안 되는 금융 전문가였기 때문에 유재수 국장을 늘 주시하는 금융권 인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소환 조사인데 그걸 당연히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은 본인이 지금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냐면은 제가 알려진 거로는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 같은 사람들 이미 다 회의가 아니라 이미 다 결정이 나 있었다, 이런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제 본인은 법적 책임은 없다. 저 정무적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민정수석이니까 감찰 중단은 본인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법적으로 문제될 만큼 직권남용의 죄는 아니야. 법적 책임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다만 어찌됐든 그때 내가 감찰을 중단했는데 지금 검찰 수사한 거 보니까 이 사람 혐의가 있어서 영장이 발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뭘 그리 잘못했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국에 대한 수사는 제가 고발했던 유재수 건으로 인해서 서울 동부지검에서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재수가 워낙에 갑질을 많이 하고 해먹은 게 많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자를 봐줬냐? 이런 비난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특감 반원, 그리고 특감 반장, 반부패 비서관, 조국 수석,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결제 라인에 있어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용기를 내어서 솔직하게 진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건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이 사건의 키맨은 박형철 비서관이다. 박형철 비서관이 솔직히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꼬리 자르기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밝힐 수가 없는 거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박형철 비서관이 본인이 조국을 위해서 그것을 다 책임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될 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이 유재수 부분에 한해서는 박형철 비서관과 이인걸 특감 반장에 대한 고발을 취소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사건에서도 솔직히 진실을 좀 말씀해 주시라, 이러한 취지가 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이 없고 위에서 책임이 있더라도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박형철 비서관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던 유명한 공안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회의한 결과 보고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견이 일치했고, 역시 그 내용이 좋아서 포렌식까지 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라는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특감 반장, 비서관, 민정수석 조국 여기까지 결재를 쫙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비위 내용이 확인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렌식을 했다고 해서 그게 그냥 거저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금 추적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자동 판매기 같이 기계를 쭉 뽑아내는 거 아닙니다. 컴퓨터로 자동으로 추적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요, 사람이 눈 빠지게 이거 하루 종일 쳐다봐야 됩니다. 깨알 같은 엑셀 자료 그거 수만 건, 수십만 건 쳐다봐 가면서 자그마한 단서라도 그거 찾아내려고 단어를 하나하나 눈으로 직접 체크해야 하거든요. 유재수 사건도 그렇게 이모 특감반원이 약 한 달 가까이 아주 그렇게 고생하더라고요. 그리고 분석 보고서를 써가지고 상부에 보고하고 이런 과정이 쭉 있었죠. 그래서 유재수를 소환 조사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감반 입장에서는 유재수는요, 2급 상당 고위공직자이고 전체 경제부처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 위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었거든요. 이러면 정말 우리 부서에서 이거 딱 원하는 그러한 업무 실적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법적인 게 아니라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지금 조국이 어떤 책임이 있고 이거는 우리도 많이 이제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곧 영장 청구할 거니까 이것은 더 이상 얘기해봐야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인간적인 비난 가능성 이걸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형량과 관계가 있고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되면 법원에서 이것을 발부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것과 상관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누구나 비난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돼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한 것입니다. 조국은요, 이 특감 반장을 비롯한 특감 반원, 특히 실제 고생한 그 특감 반원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유재수 사건 이거 감찰하기 전에 이미 제가 우윤근 건부터 해가지고 민감한 거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무방한 거 사과조차 없고 저하고 유재수 건 보고했던 이 특감반원 이 두 명에 대해서 우리 두 명만 딱 찍어가지고 복귀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비서관과 특감 반장을 통해서 통보를 했죠. 아니, 사과를 받아야 할 판에 오히려 복귀하라는 그러한 인사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2018년 6월경에 그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저도요, 별건 감찰을 받기 전이었어요. 한참 6개월 전이었어요. 아무런 약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요, 미안해 하기는커녕 우리 둘만 딱 찍어서 검찰로 원대 복귀하라는 그런 통보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약한 짓입니까? 우리는요, 칭찬은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미안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야 합니다. 유재수 감찰 보고서 그거요, 우리 특감반에서 유재수 감찰 보고서를 딱 보고 했고요. 조국 자신이 휴대폰 뒤져보라고 승인 지시해가지고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 지시대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조사한 직원을 원대 복귀시키는 게 사실상 좌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직원이 충격이 컸겠습니까? 우리 검찰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물론 저도 억울하지만 청와대 3번째 근무하는 거니까 원대 복귀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 청와대를 처음 온 그 직원은요, 의욕 있게 막 일해야 될 그 시기에 1년도 안 되어서 그런 복귀 통보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조국은 이제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이미 구속 예정 증명서를 발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구속 예정 증명서는 구속 확정 증명서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조국이 구속되는 딱 그날 그 증명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새로 발부를 해줄 예정입니다. 저는 이미 조국에게 살 길을 그동안 많이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마지막 반전 카드를 또 알려주었습니다.